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서 알베르트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 개의 진실을 위한 9개의 허위. 한 개의 허위를 위한 9개의 진실. 무슨 얘기냐면은 진실은 하나인데 허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위가 진실인지 알아. 내 눈앞에 보이니까. 결국은 진실은 결국 외면당하는 거지. 정치적 발언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현실이.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게 다 허위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우리는 그게 진실인지 아는 거지. 세월이 지나서 하나하나 그 껍질을 벗고 나니까 다 우리는 허위 속에 사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다 무슨 비 오듯이 소나기 터지듯이 나를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때는 그랬겠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허위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 나는 진실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본 진실은 허위라는 껍질로 다 벗겨나가고 진실은 다른 암흑 같은 거짓말 같은 진실만 딱 남아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뭐냐 9개의 허위를 위한 1개의 진실이고, 거꾸로 얘기해서 허위가 한 가지인데 진실만 뒤집어 있는 거예요. 그 진실 수많은 진실 속에 허위가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암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진실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답다는 것의 뒤에는 가시가 있고, 우리가 봐서 쓰고 괴롭다 하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저 안쪽에 진주 같은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영국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미디어를 우리가 접촉하고 있죠. 쉽게 해서 가장 텔레비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얘기가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섬세하게 분석해야 돼.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쉽게 촛불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카메라맨이 이 촛불을 찍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진은 카메라맨이 촛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A라는 촛불에서 말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이 사람이 하는 춤이고, 카메라맨이 받았을 때는 카메라맨의 입장에서의 촛불의 춤이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맨의 광란의 촛불이라 그러면 이건 광란의 촛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촛불의 춤을 춘 게 아니야. 여기서 미디어라는 작업으로 하나 또 걸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식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거예요. 그런 이 미디어를 영상의 소스라고 그러죠. 영상 소스를 가지고 데스크에다 편집을 해요. 편집자에서 또 한 번 걸려져. 네가 사진을 어찌게 찍어갖고 영상을 어찌게 어쨌든 이건 막말로 나쁜 거야. 악마야. 그럼 악마의 편집을 하면 악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가 꼭 텔레비전도 아니고 SNS 모두 다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부정할. 왜냐하면 자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악마가 됐든 천사가 됐든 그 편집이 된 영상을 우리가 보면 나는 내 시각대로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내 시각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한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본다면은 저거는 원래 저런 것이 아닌데 편집자가 저거만 골라가지고 저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저거는 저런 것이 아닌데 사진 찍는 사람이 나쁜 쪽만 찍은 거야. 막말로 해서 장미가 가시만 막 찍은 거야. 장미를 가시만 막 찍어가지고 가시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음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장미는 아주 나쁜 사람 장미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흔히들 무슨 뭐 어디에 특히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영화는 그래도 그 얘기가 마지막 그 영화를 편집한 사람은 의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좀 덜해요. 영화는 그래도 영화도 시청자에 따라서 각도가 다 틀린 것처럼. 근데 어떤 텔레비전이라는 어떤 공중파는 드라마를 빼놓고 공중파 시사 프로 같은 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다 틀리고 그 속을 가마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저희를 우리가 분석한다면은 진이라는 거 있죠. 사실 아까 얘기한 9개의 허위 속에서 한 가지의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 개발을 해요. 아이들한테. 우리 뭐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라. 누가 너한테 잘하면 그놈 사기꾼일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비평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디어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일본의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나라는 것 과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이냐 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연구하신 학자인데 내가 나를 일단 내가 어떤 놈이야 난 이런 놈이야 난 까시라진 놈이야 난 성질 급한 놈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를 못해 나는 글쎄 이건 잘해 하여튼 나를 내가 평가하는 나 있어 내가 아는 나 한 가지가 있고 나는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너 까시라지지 않아 부드러워 너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 난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거야 굳이 너는 그렇지 않아 아주 담백하고 용기 있고 난 전혀 안 그래 부정해도 네가 아는 나가 있어 나는 몰라 나 속에 같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있어 어떤 무의식이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자기 속속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쉽게 설명하면 도둑놈인데 도망가는 거야 아마. 그런데 막 도망가는데 내가 상상치 못한 담을 넘어가는 거지. 인간에게 모든 그 파워가 있어요. 그게 순간 나타나. 평상시엔 잘 안 나타나. 급박할 때 예를 들어서 저기 강물에 어떤 그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가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어머나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요. 건져줘야죠. 그러면서 누가 젊은 청년이 건져야지 내가 어떻게 건져 하면서 막 미루죠. 그런데 그게 당신의 자식이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요. 이렇게 행동하듯이 인간은 어떤 그 작은 부분에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나가 있는데 평상시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는데 아까는 나만 아는 나였지만 너는 나를 아는데 나는 몰라. 근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쉽게 해서 너는 도덕이 있어 너는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 전혀 웃기지. 나 전적을 봐.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의 모습 어느 구석에서 아주 조금은 저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느 순간 언젠가 나타날 거야. 하는 인간을 네 가지로 분리한 학자의 얘기인데 그건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보고 저거는 어떤 거야 예쁜 거야 뭐한 거야 저거 더러운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만 보고 판단해요.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요. K라고 그래 봐. K 굉장히 예쁜 여자야. 다 끝나. K 쟤 못생긴 여자야. 다 끝나. K 예쁜데 걔 싸가지 없는 여자. 다 끝나.
더 이상 다른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거기를 기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뭐하고 따지고 막 그래.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예쁜 여자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못생긴 여자가 난 저거 못생겼어. 부정적인 측면을 내가 인지했을 때 걔가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못생겨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는 오늘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예쁜데 너무 슬프게 보일 수도 있고 슬프면서 어떻게 강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슬퍼하니까 미워 보일 수도 하는 것이 사물이에요.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처음 봤던 생각에 자꾸 생각을 쌓여서 그거를 그냥 판단의 기준치로 두고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미디어를 우리가 보듯이 단편적으로 보고 사람을 보고 단편적으로 삶을 결론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단면만 보고 살면 안 되고 결국 인간의 단면만 보고 사는 것은 너의 사고방식이 삶을 단면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단조롭게 살면은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건 다시 뭐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잖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면요 천박스럽고 너무 기쁘면 미친년같이 천박스러워요. 잘 융화돼서 기쁨이 오면 꼭 슬픔이 오는 걸 예치하고 즐겨야 되고 슬픔이 오면 꼭 기쁨이 올 걸 예측하고 슬픔도 즐겨야 되는 거지. 슬픔에 빡 빠지고 기쁨에 빡 빠지면 그거 뭐 개돼지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이 삶의 어떤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허위로 싸져서 9개의 허위로 싸져가지고 진실을 평생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그 허위 속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허위가 진실인 줄 알고 사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한 개의 허위가 9개의 진실로 쌓여져가지고 9개의 진실만 막 믿고 있다가 하나의 허위가 툭 튀어나오면은 엄청나게 내가 믿었던 그 진실 속에서 하나의 허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거기또 헤어나지 못하고 하니까는 어떤 사물인지 좀 비교적 다각적으로 보시고 다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너 자신도 다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4가지의 다각적 사고를 갖기 때문에 삶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을 키워서 어떠한 커다란 기쁨이 올 때도 기쁨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어떤 커다란 슬픔이 왔을 때도 슬픔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뜻에서 말씀 감사합니다.